자, 이제 복소수의 4층 연산 대표 문제 3번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3번을 보면은 앞으로 지금 나오는 게 대표 문제 3번과 대표 문제 4번인데요. 바로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성질을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문제들 가지고 계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켤레 복소수라는 것을 배웠어요. 켤레 복소수는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켤레 복소수를 복소수를 Z라고 했을 때 이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BI 꼴에서 Z 반은 뭐를 의미하냐면 Z의 켤레 복소수를 의미해요. 즉 이거 뭐예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뭐라고요? A 빼기 BI라고요. 그래서 어떤 Z라는 Z라는 복소수에 대해서 그것의 켤레 복소수는 Z 바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자주 나오는 설명이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Z는 뭐예요? A 플러스 BI고요. Z 반은요. A 빼기 BI예요. 그래서 누가 사라집니까? 허수 부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뭐가 된다? 실수의 꼴이 되고 실수 부분의 2배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동시에 어떤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요. 우리 계속 했어요. A 플러스 BI와 A 빼기 BI를 계산하면 우선은 A 제곱이고요. 빼기 B 제곱 I 제곱이죠.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어떤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곱했을 때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실수의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우선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복소수를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G1은 A 플러스 BI, G2는 A 빼기 C 플러스 DI죠. C 플러스 DI라고 했을 때 그러면 G1의 켤레 복소수는 A 빼기 BI가 될 거고 G2의 켤레 복소수는 C 빼기 DI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4층 연산에 대한 성질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G1이라는 복소수와 G2라는 복소수를 먼저 더한 거예요. 이것에다가 켤레 복소수 한 값과 각각의 복소수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더한 것은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G1은 A 플러스 BI고요. G2는 C 플러스 DI예요. 이것의 켤레 복소수죠. 그럼 우선 이 안에 있는 값부터 먼저 계산을 할게요. 실수 부분 A 플러스 C고요. 허수 부분은 B 플러스 DI예요. 그럼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C 빼기 B 플러스 DI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윗부분 한번 볼까요? G1의 켤레 복소수는 뭐예요? A 빼기 BI고요. G2의 켤레 복소수는 C 빼기 DI예요.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A 플러스 C고요. 허수 부분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B 플러스 D 그리고 I 붙여줄 수 있죠. 두 개 어때요? 같다고요. 그래서 복소수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해주는 값이나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계산한 다음에 더해준 값은 같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뺀 다음에 켤레 복소수 하는 거나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계산해서 빼주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뭐도 가능할까? 곱셈도 가능해요. 그래서 G1의 켤레 복소수와 G2의 켤레 복소수 곱한 것과 같아지고요. 네 번째는요. G2분의 G1이에요. 나눗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G2의 켤레 복소수, G1의 켤레 복소수 이렇게 한 것과 같아져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분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0이 아닐 때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질들을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제 4-2번으로 갈게요.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에 대하여 G와 G 바를 더한 값과 두 개를 이렇게 켤레 복소수와 같은 그 복소수를 곱한 값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G 바는 뭐가 돼요?
5 빼기 7i니까 플러스 7i가 될 거고요.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더하래요. 5 마이너스 7i, 5 플러스 7i. 어떻게 됩니까? 허수 부분 사라지죠.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실수 부분인 5에다가 2배한 값과 같아진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값을 a라고 했어요. a는 10이죠. 그 다음 2개 곱하래요. 5 마이너스 7i와 5 플러스 7i예요. 무슨 공식 기억하자? 합차 공식. 즉 5의 제곱은 25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됩니까? 7i 몽땅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25 마이너스 7의 제곱은 49고요. 뭐도 해야 돼요? i의 제곱도 계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해서 74가 돼요. 이 값을 b라고 했기 때문에 b의 값은 74. 따라서 a, b의 곱은 10 곱하기 74니까 정답은 740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에서요. 그 켤레 복소수와의 어떤 연산의 특징에서 덧셈이나 곱셈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값이 다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는요, 유제 4-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해볼 예정인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켤레 복소수의 특징들을 좀 알려드렸잖아요. 4층 연산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소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G1이랑 G2라는 복소수가 나오는데 G1 플러스 G2와 G1의 켤레 복소수와 G2의 켤레 복소수를 합한 것을 곱하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2개의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G1 플러스 G2의 켤레 복소수는 뭐랑 같다? G1의 켤레 복소수와 G2의 켤레 복소수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줬죠? 4가지를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뺄셈에 대해서도 먼저 뺀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계산하나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빼주는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G1 곱하기 G2 먼저 곱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 하는 거나 G1의 켤레 복소수에다가 G2의 켤레 복소수 곱한 거 같다라고요. 그리고 자, G2분의 G1을 먼저 계산해서 켤레 복소수 한 거나 G2의 켤레 복소수분의 G1의 켤레 복소수 계산한 것 같다고요. 당연히 G2는 뭐가 아니어야 될까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가는 건 잘 이해를 해요. 아니 잘 기억을 해요.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자, G1의 켤레 복소수 더하기 G2의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G1 플러스 G2의 켤레 복소수로 쓸 수 있다고요. 앞에 뭐가 있어요? G1 플러스 G2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선 뭐만 계산을 하면 G1 플러스 G2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자고요. G2는 2 플러스 I, G1은 2 플러스 I, G2는 3 마이너스 2i예요. 그래서 실수 부분 볼까요? 2랑 3이죠. 2 더하기 3 하면 5가 됐고요. 허수 부분 보겠습니다. i랑 마이너스 2i예요. 즉, 1 곱하기 i 마이너스 2 곱하기 i잖아요.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부분은 5 마이너스 i고 이것의 켤레 복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될까? 5 플러스 i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빼기 더하기니까 합차 공식 따라서 5의 제곱은 25 빼기 i의 제곱이 되고 25 빼기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즉 26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빼기는 더하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